그래서 이제 보다 보면은 그런 이제 매사에 이제 그러한 음양관점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이게 길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그 어떤 불편한 생각에 대해서 안 좋은 쪽으로 어떤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좋은 건 너무 좋아서 내가 얻으려고 하고 싫은 거는 너무 싫어서 내가 자꾸 피하려고 하고 이러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좋은 것에도 그게 좋은 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그 좋은 거에 너무 끌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싫은 것도 그게 싫은 건 맞지만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한테도 도움이 되는 걸 있다는 걸 알면 그 싫은 거를 지나치게 싫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원리입니다. 그걸 내가 잘 받아들이게 되면 지금은 알고는 있잖아요. 근데 막상 상황에 처하면은 싫은 건 싫고 좋은 건 좋고 그렇게 돼. 원래 그렇거든요. 근데 조금 더 이해가 잘 될수록 그 마음이 좀 더 포용하는 쪽으로 가겠죠. 그게 사실은 목표예요. 그게 그럼 내가 그렇게 되는지 어떻게 아느냐? 상황을 딱 만나 보면 알아요. 상황을 딱 만났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만나는 걸 겁내하지 마시고 내 현재 수준이 내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확인해서 상태가 전보다 많이 좋아졌으면 좋은 일이고 모자라면은 좀 더 이렇게 좀 살펴보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주로 공부가 기본적인 개념이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실제 소설 보면서 이렇게 내 마음 한번 성찰해보고 그 동영상 보면은 어떤 식으로 마음가짐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음양관적인 관점으로.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인지도 살펴보고 그런 마음이 맞다면 그렇게 살면 되고 아니라면은 그런 쪽으로 한번 애쓰는 게 맞지 않겠나 한번 생각해보고 맞다면은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그런 식으로 소설로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더 이제 한 걸음 더 하는 거는 내 생활에서 뭐 직장에서 집에서 사건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을 그러한 양면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게 잘 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잘 되는 과정까지 만들기 위해서 생각의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소설을 도구로서 살펴봐요. 그러니까 혹시 그 유튜브 요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노의 인부주의 불온이라고 해서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화내지 않으면 이런 그게 뭐냐면은 나는 내 나름대로 잘했는데 남은 그거에 대해서 막 싫어져요. 그럼 마음이 불편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굉장히 선행을 하고 해도 그걸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내가 아무리 좋게 해도 그걸 안 좋게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 전체가 이해가 되면은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화는 안 날 거예요. 만약에 그게 다 받아들여졌죠. 받아들였죠. 만약에 화가 난다는 말은 그 상황을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했으면 좋게 봐줘야지 생각한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움직이는 내 마음을 한번 보는 거죠. 내 마음 움직이면서 화가 난다 그러면 상대방이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는 게 현실인데 내가 그 현실을 용납하지 못했구나 라고 나를 보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은 그 사람을 탓했고 근데 그런 사람은 사실 그 상황뿐 아니라 어딜 가나 다 있어요. 10명 중에 한두 명은 이상한 사람이고요. 10명 중에 한두 명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선한 사람이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은 때로 이러기도 하고 때로 저러기도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 마음을 좀 유지할 수 있을 때, 평정을 유지할 수 있을 때 내가 살아가기가 편하거든요. 그게 건강한 마음이고. 그 상황을 만났을 때 내 마음 움직이는 걸 한번 딱 보는 거죠. 그죠? 예전 같았으면은 아예 이런 걸 모를 때는 그냥 그 사람 욕하고 말았을 테지만 지금은 그건 그 사람 문제도 물론 있을 수 있는데 내 문제도 있구나 하고 나는 내 문제를 보는 거죠. 내 문제를 보고 그 상황에서의 반응을 통해서 내 상태를 확인하고 하지만 그게 틀렸다면 마음을 이런 쪽으로 쓰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이게 설득이 된 만큼 다음번에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마음이 변해요. 감정이 달리 느껴지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정확하게 내가 가야 할 곳을 일단 아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야 할 곳을 모르면은 그냥 상황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대처할 뿐인데 가야 할 곳을 분명하게 내가 목표 지점을 알면 상황에 처해서 달리 일어나는 마음을 보면서 이거는 현명하지 못하다. 내가 습관적으로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구나.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면서 내가 변하게 되거든요. 그런 감각적인 사고에 대해서 똑같은 원리예요. 예전에 내가 모를 때는 싫은 생각 나면 무조건 그 생각과 싸웠단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알게 된 게 가야 될 곳이 뭐냐면 싫은 생각이 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그죠? 그 생각이 비록 뭐 싫지만 그냥 이제 내버려 두고 내가 할 일에 집중해 나가면은 차차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걸 내가 아니까 습관적으로 비록 그 생각이 막 달려가더라도 애써서 놓아두고 내 할 일을 하는 연습을 지금 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어떤 싫은 생각이라든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양면적인 생각, 음양관적인 생각, 그죠? 그런 싫은 생각 분명히 싫은 건 맞지만 그런 생각이 한 번씩 사실은 내 의도와는 관계없이 이 올라오는 이유는 나를 조심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그 생각이 좀 덜 미워져요. 부부 사이에
저 사람이 참 좀 어떤 면이 참 싫은데 그 사람이 왜 그러한 게 습관이 되었는지 내가 이해를 하게 되면 싫은 건 맞지만 이해는 되니까 싫은 마음이 좀 덜 올라오거든요. 그 사람이 바뀐 건 아니지만은 내 이해가 넓어지면은 조금 용납이 쉬워지거든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나는 아무것도 안 변한 상태에서 받아들이자 용납하자 이런다고 사실 넓어지는 게 아니고 나의 생각의 토양이 넓어져야 돼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넓어져야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그전엔 그냥 참는 거죠. 물론 참는 것도 필요한데 그냥 단순히 참기만 하면 그런 한계가 있고 일단 내가 좀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저희가